선거가 이미 끝났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한 21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후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가 알을 낳기 위해 대이동을 시작해 환경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중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전국적인 관광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구 골목 투어 3, 4, 5코스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가 알을 낳기 위해 대이동을 시작하는 모습이 대구에서 포착됐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이라 환경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긴급 구조반까지 편성해 맹꽁이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윤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새까만 바둑알이 땅을 뒤덮은 듯합니다. 지난해 8월 대명 유수지 부근에서 촬영한 맹꽁이 대이동 장면입니다. 도로 쪽으로 향하면서 로드킬 우려가 높아지자 환경당국이 급하게 구조에 나서 8만 마리가량을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올해도 맹꽁이 대이동이 시작돼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지인 대명 유수지 부근에서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목격되고 있습니다. 5월 26일 날 대구지방에 비가 조금 와가지고 81마리가 이동하다가 포착이 됐고, 오늘도 어제 그 밤에 새벽에 소나기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성 습지 주변에 사는 맹꽁이는 이맘때쯤 습도가 높고 흐린 날 알을 낳기 위해 대명 유수지로 이동하고 한 달가량 지나면 다시 달성 습지로 돌아갑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하자 환경당국은 보호펜스와 임시 피난처를 설치하고 아예 긴급 구조반까지 편성했습니다. 또 맹꽁이 생태를 연구하기 위한 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대구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맹꽁이 이동 및 서식 실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란철을 맞은 피라미떼도 신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어 산책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부가 임대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서 후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도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인데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21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216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여야가 모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국회에서 정부의 수정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임대소득세 과세를 시기상조라고 보는 쪽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도입을 했을 때 소득계층 간의 조세 형평성, 그다음에 과세가 안 되는 부분과의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이 38%에 이르는 만큼 임대소득에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소득이 연간 44조 원에 이르고 상위 5%가 전체 주택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소유 편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투기를 하고 집을 사라는 이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에 많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연구인하와 양도세 중과철폐에 이은 다주택자 우대 정책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만 선거운동 기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MBC를 비롯한 방송 3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판세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와 지난 4일 실제 투표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광주시장, 대전시장 등 5곳은 여론조사에서 2위였던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는 1위로 당선됐습니다. 대구시장 선거도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후보가 권영진 후보에 불과 1%포인트 뒤지는 접전을 벌일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투표 결과 15.6%포인트의 큰 차이가 났습니다. 여론조사는 연령대별이나 계층별 투표율을 고려하지 않는 조사거든요. 근데 실제 투표장에는 30, 40대 젊은층이 투표장에 안 가는 거예요. 투표율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새누리당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20%, 기초단체장은 적게는 50%, 많게는 100% 여론조사만 반영해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하는 사례가 적발됐고 결과에 반발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금이 갈 경우 앞으로도 결과에 불박하는 사례가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대구 지역 12곳의 언론사를 함께 방문해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대구 경상 가명공원에서 대구 경북은 하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뿌리 선언을 한 권 당선자와 김 지사는 남북권 신공항,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경제 공동체 실현 등 지역의 대형 현안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 중앙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인지도 부족으로 후보 검증이 제대로 안 돼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며 임명제로의 전환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이 교육감 임명제를 하고 있고 교육감 선거의 과도한 선거 비용, 견제받지 않는 교육감의 막강한 인사권 등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진보 진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에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중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순서입니다. 전국적인 관광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구의 골목 투어. 지난주에 1, 2코스에 이어 오늘은 3, 4, 5코스를 골목문화 해설사와 함께 둘러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골목 투어 3코스는 2.65km의 패션 한방길입니다. 골목 투어 3코스는요, 대구를 대표하는 패션의 도시와 그다음에 한방 도시가 합쳐진 패션 한방길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곳으로는 우리 전통시장의 메카가 되는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다양한 서문시장부터 시작해서 패션 주얼리 타운과 특히 이곳 약정골목의 양령시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얼리 타운을 출발해 교동 귀금속거리와 동성로, 양령시를 지나 서문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양령시는요, 조선 효종 임금 때부터 객사 근처에서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한 달씩 약시장이 열렸던 곳이고요. 우리 양령시는 이제 전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축제 때마다 놀러를 오시는 곳이고요.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코스라고 하는데요. 전국 유일의 한약재 도매시장이 열리는 양령시와 서문시장, 동성로 등지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4코스는 대구의 문화가 주제인데요.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을 시작으로 김광석길, 봉산문화거리, 대구향교, 건들바위까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모두 아울러 둘러볼 수 있는 길입니다. 대구향교는 조선 태조 7년에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유교 옛성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지방교육기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교육기관이 어린 아이들의 한문 교육이라든지 예절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군데군데 조용한 카페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5코스 남산 백년 향수길에서는 이름 그대로 100년 된 건축물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 대구의 천주교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관덕정 순교기념관에서는 조선 후기 박해를 당한 천주교 신자에 관한 자료와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그때 경상 감영에 이송되었던 죄수들이 이곳 관덕당 처형장으로 끌려와서 순교했던 곳입니다.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성유스티노 신학교는 프랑스인 드망주 신부가 세운 곳으로 국제보상운동을 일으킨 서상돈 선생이 터를 기증하고 중국의 한 신자가 헌금을 보내와 건립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망주 신부가 만든 성모당은 프랑스의 루르드 성모글을 본떠 만들었는데 대구 사람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전국 유명 관광지입니다. 5코스는 천주교 신자들이 성지순례로 선호하는 길이지만 종교를 떠나 100년 전 대구를 그려보고 싶다는 이에게 적극 추천하는 길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울 원자력본부는 한울 1호기가 100% 정상 운전되던 중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 48개 가운데 1개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 정밀 점검을 위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며 현재 발전소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원전이 예방정비가 아닌 고장 등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지난 1월 한울 5호기와 2월 한빛 2호기, 3월 월성 3호기에 이어 4번째입니다. 녹조 라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맘때 낙동강에서는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는데요. 녹조의 주 원인인 인을 제거하는 기술이 낙동강 최상류인 안동에 도입돼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녹색띠가 낙동강 수면 위를 뒤덮었습니다. 여름철 불청객, 녹조 현상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녹조 등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3년간 290억 원을 들여 하수 처리장 정비에 나섰습니다. 정화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하수에서만이라도 녹조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인을 잡자는 것. 이 시설을 거치면서 수질 오염을 악화시키는 총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한 단계 더 추가됐습니다. 약품 처리를 통해 물속에 남은 인을 응집시켜 이를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총인 항목이 0.3ppm에서 0.09ppm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천에 나가서 조류 증식 자체가 이제 억제점으로 인해 물론 농지 유출수 등 자연하수에 포함된 인의 경우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근본적으로는 보수문을 열어 갇힌 물을 흐르게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우호수 분류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하수처리 고도처리 공법과 연계하여 낙동강 수질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녹조 잡기에 지자체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가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한국 야스카와 전기의 로봇센터를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에 유치했습니다. 한국 야스카와 전기는 180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에 공장을 완공할 계획인데 일본에서 로봇 본체를 가져온 뒤 대구에서 시스템과 주변 기기를 제조해 국내 시장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스카와 전기는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는 글로벌 기업으로 종업원 14,500명, 연매출 4조 원 규모로 한국에는 서울에 한국 야스카와 전기 본사가 있고 수원과 7곳의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케이블카가 고장났는데도 원인을 점검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앞산 케이블카 대표 35살 박모 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컨트롤박스 드라이버 오류로 케이블카가 급가속하는 고장이 났지만 손님들이 늦게 운행한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20여 명을 태우고 운행하다 또다시 급가속 사고를 내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과 묵호에서 울릉간 여객선을 운항 중인 시스포빌이 최근 포항 울릉 노선의 신규 면허를 신청한 데 이어 기존 포항 울릉간 여객선사인 대저해운도 정원 450명 규모의 여객선 면허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포항 울릉 노선에는 자금난을 겪어온 아라퀸주호 면허가 취소됐지만 다음 달부터 태성해운 쾌속선이 운항 예정이어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대구 서부경찰서 전체가 정전돼 일반 전화와 함께 관내 방범을 맡고 있는 CCTV도 작동이 중단됐지만 전화는 10분 안에 복구됐고 CCTV는 자동으로 화면이 저장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의 도움을 받아 복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찰서 안에 있는 변압기 커버 안으로 까마귀 2마리가 들어갔다가 합선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4일 아침 6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용연사 입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과 현금 2만 5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도주를 막기 위해 돌로 앞유리를 내리쳐 파손시키자 인근에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며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엿새 동안 대구시 서구 염색공단 복개천 일대에 주차된 대형 화물 차량에서 4차례에 걸쳐 440만 원어치의 배터리를 훔친 혐의로 4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3월 27일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700만 원 상당의 2.5톤 화물 차량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신축 공사장에서 모두 52차례에 걸쳐 매립된 전선과 동파이프 등을 훔쳐 작물업자에게 1,50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81살 신모 씨를 구속하고 작물을 사들인 43살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